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옆에 거울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조금 키워볼게요. 자,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황비창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거울이에요. 이 거울에 배가 그려져 있죠. 이 배는 송나라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할 때 사용했던 배라고 이해하면 오늘 수업에서 대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겠죠. 자, 화면을 잠깐 다시 축소시켜 볼게요. 오늘 수업은요, 학습지는 17번, 교과서는 120쪽부터 123쪽까지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잘 수업을 들어보면 됩니다. 자, 10에서 12세기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와 지도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주면 좋아요. 자, 볼까요?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5대 10국이라고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 혼란기를 송나라가 통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 거란이 등장한 상태고 또 서하라는 이민족들도 있기 때문에 서하는 탕구트라는 종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구나 라는 걸 살펴보면 됩니다. 결국 송나라는 이민족 견제를 위해서 고려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주에는 이제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랑 싸움을 하려면 송나라랑 친한 애들, 그러니까 고려랑 친하게 지내야 돼. 고려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는데 고려는 그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고려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란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진족과 일본을 견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당시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랑 거란이랑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부교는 개성 지역에 있는 다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란이 고려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낙타를 보내요. 그런데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다.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이것을 거란과 또 고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거란, 그러니까 요나라에서 보내준 낙타들을 전부 만부교라는 다리에 매어 굶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낙타는 아시잖아요.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물이라서 오래 굶어도 잘 버티는 거. 결국 거란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거란의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란 쪽도 고려랑 사이좋게 지내는 건 이미 물 건너갔구나 라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란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태조 왕건부터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다.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복식 및 제도 등을 삼가 본받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아예 금수와 같은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조금 혼란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그것을 정종과 광종에 걸쳐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건이 결혼을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필히 왕건이 약화되고 또 왕위 계승 분쟁이 좀 있었다.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정종과 광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3대는 아니에요. 셋 다 형제거든요. 정종 임금님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이라는 부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애천이라는 지역에 개심사지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터에 석탑이 남아있고 석탑에 이렇게 광군 46개 부대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광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기 광군은 이 탑을 짓는데 도움을 준 부대들을 적어 놓으면서 같이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광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잠깐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앞서서 살펴본 그 석탑에는 고려시대의 무인들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작가님 한 분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고려시대의 무인들의 모습은 광군의 모습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고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자, 이제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광군을 준비했다는 사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뒤에 있는 고려가 계속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고려야, 우리랑 싸우지 마,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는 것을 약속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걸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차, 2차, 3차에 나뉘어서 이렇게 침입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라운드 1, 1차 침략입니다. 확대해서 살펴보죠. 자, 서희랑 소선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소선영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건 크게 2가지예요. 첫째로, 고려는 왜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요? 왜 우리랑 사이좋게 안 지내요? 둘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고구려 땅은 전부 우리나라 땅이에요. 내놔요. 라는 게 소선영의 이야기였어요. 서희는 이렇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고려를 이어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줄여서 얘기한 말.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여기서 뻥을 살짝 쳐요. 평양도 우리나라 서울이다. 땅 내놓기로 말한다면 너희가 우리한테 땅을 줘야 할 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건 이유가 있다. 우리도 원래 요 나라 너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랑 요 나라 사이에 여진족이 있다. 그래서 이 여진족을 몰아내는 걸 묵인해주면, 눈 감아주면 우리가 여진족을 무찌르고 너희들과 친하게 지낼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 장군은 소선영의 위도, 그러니까 요 나라의 위도를 간파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송나라를 공격해서 중국을 지배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 고려를 공격해서 없애버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송나라를 도와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희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새롭게 획득한 영토라고 지칭되는 강동 육주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강동 육주는요, 정확하게 어디다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압록강 하류에 이 지역들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거나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측된 내용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흥화진부터 용주, 철주, 동주, 구주, 곽주 이런 식으로 강동 6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라서 2차 침략과 3차 침략 때는 이 땅 내놔라! 라는 목적으로 쳐들어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죠. 자, 2차 침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 자, 2차 침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조의 정변을 살짝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강조는 이제 평안도 지역의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임금님이었던 목종 임금님이 와서 나를 좀 지켜줘 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이제 기록에 따르면 목종 임금님 파가 있고 목종 임금님과 살짝 갈등 관계에 있는 천추태후, 그러니까 목종의 엄마거든요. 목종 엄마와 사이가 가까웠던 김치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엄마파, 아들파가 있었던 거예요. 강조는 아들파였죠. 그런데 엄마파가 좀 힘이 강하니까 이 아들 목종의 힘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는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엄마파를 몰아내고 목종까지 임금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새로 왕을 모셔다가 고려의 1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란에서는 고려에 쳐들어가고 싶은데 기회가 강조가 임금님을 바꿨어? 아싸! 야, 고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야? 라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강동육주 내놔라. 이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런데 강조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이세요? 이제 일종의 손수레에다가 칼날을 달아서 거란족의 주력 부대인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이겼지만 강조가 자만하게 되면서
이 수레를 몰래 돌아서 강조의 부대를 각계 격파, 그러니까 하나씩 무찌른 거란의 전략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양규 장군이라는 장군이 아까 흥화진 보셨어요? 네, 압록강 하구의 제일 위쪽에 흥화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양규 장군이 힘껏 싸우면서 2차 침략도 결국 거란의 패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란은 세 번째로 또 와요. 그런데 앞서서 봤잖아요.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소가죽으로 이제 물을 막아놓고 둑을 터뜨려서 거란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그게 바로 귀주대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이나 쳐들어오니까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다.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성을 쌓자 라고 한 게 바로 천리장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로 되돌아가서 여기 북쪽에 천리장성 보이세요? 이게 거란과 싸움에서 만들어진 성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천리장성. 이제 거란과의 관계를 살펴봤기 때문에 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진과의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원래 여진족은 고려에게 부모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모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고려는 식량이나 옷이나 혹은 벼슬을 줘서 여진족을 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진족의 힘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고려를 자꾸 쳐들어와요. 가진 것 다 내놔! 이러면서 쳐들어옵니다. 고려는 아이씨 이것들을 확 그냥! 이러고선 공격을 하려 하는데 할 때마다 져요. 왜냐하면 여진족은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인 반면에 당시 고려 군대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병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도 여진족은 말 타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별무반이에요. 짠! 그래서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인 신기군,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부대인 신보군,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는 항마군 스님들이에요. 물론 연불만 외웠던 건 아니고 실제로 무기를 잡고 싸우는 지원부대 역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별무반까지 살펴보았고요. 윤관이 별무반으로 동북 구성을 쌓았지만 금나라는 계속 커집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가 들어서면서 야 고려 너 우리 신하해 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금나라에 신하합시다. 전쟁을 하면 위험하잖아. 이러면서 신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고려의 대외관계 나머지 정리할게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라는 곳이 가장 발전한 항구였고요. 송나라와 거란과 여진, 일본, 또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같은 곳들과 이렇게 대외 교류를 했구나, 무역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이 영상을 꼭 듣고 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